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남편과 즐거웠던 연애 시절, 행복한 줄 알았던 신혼 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젠 다 부질없어졌네요. 언젠간 저도 그 사람과 웃을 만한 추억거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겠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날 뿐이죠. 제가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고 절 두고 바람을 필 줄은 몰랐으니까요. 물론 그런 남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잘 살던 저희 친정이 망한 뒤부터였습니다. 전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장녀인 저와 똑똑하고 착한 동생에 그런 저희를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왔죠.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여유로운 집안 사정 덕분에 전 오랫동안 미술 공부를 해왔고 30 무렵까지 유학 생활을 하며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감사하게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죠. 그러다 제가 30 중반 나이에 남편을 만나고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조금은 어려운 형편에 학벌이나 직업이나 크게 내세울 것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절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남자 없단 요즘 세상에 이렇게나 지고지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몸을 사리지 않던 사람이라 전 그런 남편의 사랑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돈이야 저한테 있으니 남편의 능력이나 여유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위를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죠.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부도 처리되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떨어질 떡고물이 없다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 전까지 저희 친정에 그렇게나 잘하던 남편이 처가의 발길을 뚝 끊고 저한테까지 무심해지더라고요. 장인 장모에게 잘해봐야 자기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냐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전 남편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라는 게 가족 간에도 불화를 만들다 보니 저희 사이도 예민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절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대놓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자기 장인 장모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아예 전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딴엔 숨긴다고 숨기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초반부터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전에 없이 꾸미고 다니고 안 뿌리던 향수를 찾는 남편을 보니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지더라고요. 의심만 하던 제가 남편의 뒤를 쫓아다니며 결국 제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남편의 뒤를 캐며 열심히 증거들을 모아갔어요. 거의 매주 상간녀와 데이트를 다녀준 남편 덕분에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났지만 전 혹시라도 남편에게 꼬투리를 주지 않으려 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눈치 없는 척하며 남편 곁에 남아있었죠. 그럴수록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심하다 싶은지 절 더 무시하더군요. 친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있던 귀중품이며 옷가지들을 다 팔아 초라해진 절 비웃기까지 하고 말이죠. 당신 가진 거 다 팔았다 그러더니 입고 다닐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왜? 옷이 이상해? 그래도 이게 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건데. 그동안 신상만 사입던 당신이 유행 다 지난 옷 입고 있으니까 되게 구리네.
우리 엄마 칠순잔치 하러 가는데 꼴이 그게 뭐야? 당신 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 수군거리겠어? 하여간 그동안은 옷이 날개였던 건지. 당신도 좋은 옷 없으니까 볼품 하나 없다. 아니면 하긴 당신 나이가 벌써 40이던가? 40줄 들어섰으면 당신도 관리 좀 해. 돈 아낀다고 하지만 너무 아끼지만 말고 싸구려라도 크림 같은 거 듬뿍듬뿍 바르라고. 난 늙은 여자 데리고 다니기 싫다. 저게 자기 와이프에게 할 소리가 되는지 남편은 절 아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괄시하곤 했습니다. 한땐 제가 천사 같다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과할 정도로 떠받들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하긴 이미 어린 여자와 외도를 하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니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한때의 좋은 추억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남편의 거듭되는 그런 행동에 전 더 이상 떠올릴 만한 좋은 추억도 모두 잊고 말았네요. 그렇게 출발하기 전에 또 한 번 남편에게 구박을 당한 전 초라해진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참석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제가 부끄러운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치듯 먼저 올라가 버렸고, 전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기 싫은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저희 집 망하고 절 무시하던 시모가 자긴 호텔에서 칠순잔치 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미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하는데 시모와 동갑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는 해드릴 수나 있을까 싶어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식장으로 갔더니 더한 모욕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내가 내 친구들 인사시켜준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내 친구들이다. 인사해라. 이쪽은 너네 엄마도 알걸? 얘기 들어보니 니네 엄마가 이 친구랑 잘하는 사이 같던데.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너희 사돈이야? 어머, 반가워요. 내가 그쪽 엄마랑 좀 알지. 어머니 우리 집에서 파출부 일하는 건 알고 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뭘 하신다고요? 어머, 너 몰랐니? 너희 엄마 이 집에서 파출부 일 한다잖아. 아니, 나도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사돈이 어렵다 그러더니 그 정도였니? 근데 사돈이 워낙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일은 썩 잘하시지 못하는 모양이더라. 그래서 친구가 자르니 많이 하는 걸 내가 우리 사돈이라고 신경 좀 써달라 그랬지. 너 나한테 고맙지 않니?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신 뒤로 파출부 일을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싶어 저희들한텐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저도 친정을 돕겠다고 급하게 일자리를 구해 미술학원 강사일까지 하며 생활비를 들였지만 매번 저 쓰라고 돌려주시더니 결국 스스로 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된 전 절 창피 주려 단단히 작정한 시모의 행동에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자긴 호텔에서 칠순잔치 하는데 우리 엄만 파출부라며 아주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친정덕 보고 지냈던 주제에 어려워지니 쌩하니 모른 척하더니 이제 작정하고 무시하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전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며 그날 하루 종일 시모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뻔히 있는데 왜 자꾸 절 시키는 건지 싶었는데 부잣집 딸로 살다가 파출부 딸이 된 제 처지를 알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살던 어느 날 저희 엄마의 칠순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모의 칠순날 생각이 많았던 전 그동안 제가 벌었던 돈으로 엄마의 칠순잔치를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생활비 드리려고 제가 벌었던 돈이 좀 있었으니 그 돈으로 시어머니 때처럼 호텔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날 저와 저희 집을 무시했던 시댁을 생각해서라도 엄마에게 그보다 못해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시모와 같은 호텔을 예약하고 시댁에도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칠순잔치 할 거니 어머니도 오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이 기가 막혀하며 절 타박하는 겁니다. 뭐? 나랑 같은 호텔에서 잔치를 하겠다고? 얘, 너 미쳤니? 거기가 얼마인 줄 알고 그래? 알아봤는데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학원에서 일해서 모은 돈도 있고요. 동생이랑 나누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서 할 거니까 어머니도 오세요. 그때 거기 음식 맛있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네. 야, 정신 차려. 네 엄마가 호텔에서 칠순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파출부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나랑 같은 곳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 당신 옛날 살던 벌은 못 버린 건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해. 나한테 생활비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호텔 잔치야? 그래, 호텔 뷔페는 아무나 가니? 네 엄만 6,000원짜리 한식 뷔페에서 해라. 그 정도가 니네 집 수준에 딱 맞지 않겠니? 한식 뷔페? 그러게, 그 정도가 딱이네. 당신 그런데 잘 모르면 내가 대신 알아봐 줄까? 거기가 처가댁 사정이랑 딱 알맞지? 반찬도 많이 나오고 아주 좋아.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가족이라 생각해서 매번 참아왔더니 그 사람들은 절 이렇게나 무시하네요. 계속 참아주면 호구된다 그러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죠. 시모와 남편은 제가 뭘 할 수나 있겠느냐며 6,000원짜리 한식 뷔페 이야기를 하며 절 비웃었지만 전 그 무시를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이혼할 때가 왔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며 당장 다가올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남편과의 이혼 준비 마무리도 열심히 해야 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전 남편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져줄 그날을 기대하며 친정엄마의 칠순잔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전 후련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 날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도 가야 하는 거냐며 언제 하느냐 물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전 꽤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 생신 날짜도 모를 텐데 웬일로 궁금해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초라한 생신상 볼 것을 비웃어 줄 생각에 시모가 남편에게 찔러 물어봤던 거였어요. 장모님 생신 날짜 정해졌어? 그런데 왜 말이 없어? 당신이 웬일로 우리 엄마 생신을 물어봐? 이제까지 우리 엄마 생신에 관심 하나도 없더니. 엄마가 물어보라고 하잖아. 사돈은 어디서 어떻게 잔치하시는지 엄마가 많이 궁금하신가 봐. 아무튼 우리 엄마도 가시겠다니까 당일날 엄마 집에 들러서 우리가 모시고 가자. 어머니는 당신이 혼자 모셔와. 난 엄마 생신 준비해야 돼서 바빠. 뭐 얼마나 대단한 생일을 하겠다고 그래. 시어머니 며느리가 모시러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런 소리 할 생각이야? 아무튼 나 바쁘니까 그 일은 당신 혼자 알아서 해. 됐고. 그래서 어디서 하기로 했는데? 한식 뷔페 예약했어? 그 말 좀 제발 그만하면 안 돼?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하기로 했어. 아이고, 그래서 나가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식 뷔페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됐나? 그래서 결국 집에서 하기로 한 거야? 그냥 엄마가 그게 편하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한 거야. 그래도 아직 당신 장모님이고 우리 엄마인데 당신도 적당히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무시하고 비꿔야 속이 편해? 이런 것도 다 이혼 사유인 거 몰라? 이혼 사유? 그래서 뭐 네가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야,
그래주면 나야말로 땡큐지. 이게 집안 망하고도 여태 같이 살아주는 걸 고마운 줄도 모르나. 어디서 이혼 소리를 쉽게 꺼내고 있어. 그래,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좋은 일 앞두고 소란 피울 수 없지. 그만하자. 좋은 일? 장모님 생신이라고 그러나? 아이고, 이 칠순잔치가 무슨 나라 경사야? 누가 들으면 대단한 잔치하는 줄 알겠네. 그나저나 그 좁은 집에 식구들 다 들어가 앉을 수나 있으려나? 우리 엄마는 얼굴만 비추고 그냥 가시라고 해야겠다. 그치? 망한 처갓집은 처갓집 대접도 할 생각이 없는지 남편의 조롱과 괄시는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 하나 무시하는 건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젠 대놓고 저희 가족까지 무시하고 비웃고 있으니 그걸 참는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듣고 정말 열이 받고 기가 막혔지만 전 겨우 화를 참아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여기서 괜한 일로 화를 내서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의 완벽한 이혼과 저희 엄마의 완벽한 생일을 위해서라도 제겐 마지막까지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전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100번씩 새겨가며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어머 얘, 너희 엄마 칠순 결국 집에서 한다며? 호텔 뷔페 어쩌고 하면서 꼴값을 떨더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지? 그래도 명색이 칠순인데 한식 뷔페라도 가지 왜 그래? 너도 이제 주제 파악이 좀 되지? 네가 그동안 운이 좋아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이젠 아니잖냐. 너도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예전에 하던 버릇하면 지금보다 더 패가 망신되는 거 못 면한다. 어머니랑 남편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내가 한 말 기분 나쁘다고 시위하냐? 이게 집안 망했으면서 아직도 기고만장하게 구네. 너 내가 방금 한 말 못 알아들었니? 주제 파악하라고 말이야.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구만. 뭐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 저 이래저래 할 게 많고 바빠서 그러는데요. 그런 말씀만 하실 거면 나중에 해주세요. 아유, 넌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한 모양이다. 아직도 지 잘난 맛에 사는지. 아유,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아무튼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한 거야. 네 엄마 선물 말이다. 집에서 한다니 선물도 거기 맞춰서 들고 가면 되는 거냐? 니네 집 뭐 필요하다니? 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사가면 되나? 남편이 짓거리는 개소리를 듣고 겨우 참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시모가 전화를 걸어 제 속을 뒤집어 쑤시더라고요. 이제서야 주제 파악을 하니 못하니 하면서 절 깔아뭉개려고 하더니 이젠 아주 저희 엄마까지 개무시를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선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집들이 하러 가는 줄 아는지 저희 엄마 칠순 생신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저희 집 수준에 딱 맞다느니 요긴하게 쓸 거라느니 하는 걸 보면 시모가 일부러 저희 친정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저도 겨우겨우 잘 참아냈죠. 그렇게 참고 참으며 드디어 엄마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전 엄마의 생신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남편에게 얼마 전 이사한 친정집 주소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어요. 그 사이 이미 집 안에 제 짐들은 전부 정리해서 빼놓은 상황이었지만 게으르고 눈썰미 없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어차피 남편과 쓰던 가전이나 가구는 버릴 생각이었고 남편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필요 없으니 제 짐이라고 해봐야 옷이나 책이나 정도라 별로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그날 아침 제가 그 집에서 빠져나오며 전 남편과 완전히 끝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친정집으로 가서 한창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나한테 주소 제대로 찍어준 거 맞아? 제대로 찍어준 거 맞아. 내비 찍고 오면 되지. 바쁜데 왜 전화를 해? 왜? 길도 못 찾겠어?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불러준 주소로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여기 죄다 큰 집들밖에 없는데 당신 뭐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 아니니까 내가 알려준 주소로 와. 차는 길가에 아무데나 세워놓고.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 그냥 집이 아니라 무슨 대궐 같은 집이라니까? 아니 설마 여기가 당신 친정은 아니지? 제가 알려준 주소로 잘 찾아왔던 남편은 아무래도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의치 않고 그 주소가 맞으니 들어오라 말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주소에 있는 집이 너무 크고 으리으리하다며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와이프 말을 이렇게나 못 믿는 건지 참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밖으로 나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던 남편과 시모를 직접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죠. 아니,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여기 맞다니까 그래. 잘 찾아왔네. 근데 안 들어오고 뭐 하고 있어? 얼른 들어와. 안 들어오시고 뭐 하세요, 어머니? 여기가 맞다고? 이렇게 큰 집이 장인 장모님 댁이라고? 그럴 리가 있냐? 쟤네 집 쫄딱 망했다며. 쟤네 엄마 파출부하는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아마 쟤네 엄마가 일해주는 집인가 보다. 아유 세상에. 요즘 부자들은 마음도 좋네.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 생일 잔치하라고 집까지 빌려주고 말이야. 제가 몇 번을 말하는데도 그 집이 저희 집이라는 걸 믿지 않는 시모와 남편은 결국 자기들만의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 집이 저희 친정집이 아니라 파출부 일 하시던 저희 엄마가 일하는 집일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남의 생일잔치에 집을 빌려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고 그냥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전 정말 두루마리 휴지를 사들고 온 시모와 남편을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야, 집 정말 좋다. 근데 당신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여기 집주인 허락은 맞고 빌린 거 맞지? 설마 효녀 노릇 하겠다고 헛짓거리한 거 아니야? 진짜 끝까지 못 믿는 모양이네. 여기 우리 부모님 집이라니까. 저기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안 보여? 그러자 남편이 거실에 있는 저희 집 가족 사진을 보곤 깜짝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로 보여주면 남편도 이젠 믿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걸린 우리 가족 사진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쫄딱 망한 저희 친정이 그런 집에 살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고 끝까지 제 말이 거짓말인 줄만 알더라고요. 뭐야. 저런 건 또 언제 찍었어? 당신 남의 집에 저런 거 막 걸어놓고 그래도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속여 넘어간다 그래도 우린 아니지. 내 앞에서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제가 아무래도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모양이다. 부잣집 딸로 몇십 년을 살다가 파출부 딸 하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주제 파악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넌 어른이 생각해서 말을 하면 들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대체 언제 주제 파악 잘하려고 그러나 모르겠다. 얘 이러는 거 헌증인가 뭐 그런 거 아니냐? 거짓말도 이 정도로 하면 병이라 그러던데. 주하나, 너 네 처 데리고 병원부터 가야겠다. 제가 저러다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나 모르겠네. 정말 가지가지한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정신 차리라 그랬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내가 허언증이라는 거야?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고? 인주야, 이제 그만해. 그래. 너 힘든 거 다 알겠어. 잘 살던 집안이 갑자기 망하고 어머니가 굳은 일까지 하고 다니시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 너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는 그만하고 얼른 솔직해지자. 부부 사이에 솔직한 게 최고 아니야? 부부 사이에 숨길 거 많은 게 누구인데. 지금 나더러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난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거짓말 같은 거 한 적 없어. 아니, 설령 했다 한들 너보다 더 했을까?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앞에서 야, 너 하고 있어? 너 CM이 무섭지도 않냐? 너 진짜 미쳤어? 어머니, 미친 건 어머니 아들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쟤까짓게 바람을 펴? 내가 너 바람 피고 다니는 거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누가? 설마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분명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러게. 나도 네가 그럴 줄은 몰랐지. 바람 같은 걸 피려고 해도 배짱이 필요한데 넌 배짱은 그냥 배알도 없는 놈이니까. 그래서 바람 같은 거 피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다고 네가 얼굴값 할 만한 놈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근데 그런 놈도 바람을 피우더라.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놈인 줄 알았던 남편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 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 것 같아? 연애할 적엔 나밖에 없다면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던 놈이 알고 보니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 돈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뭐 그래. 나 바람났다. 근데 그게 내 탓이야? 그것도 다 네 탓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지네 집에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날 깔보더니 결국 돈 없어지니까 너도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미술 공부 좀 했다고 네가 지금 나보다 돈을 잘 벌어? 변변한 일이나 제대로 구하면 다행인 거지. 그런 주제에 아직도 그 콧대는 안 낮아지냐? 그래서 왜? 너보다 잘난 것 없던 내가 너 두고 바람나니까 기분이 더럽냐? 나 같은 놈이 다른 여자 만났다는 게 열받아? 그래봤자 네가 뭐 어쩔 건데. 넌 내가 너랑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해. 돈 있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이젠 개털대고 네가 뭐 볼 게 있냐? 나야말로 너랑 억지로 살아주는 거야. 알겠어? 바닥을 찍을 때 사람 본성을 보게 된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남편의 본색을 다 보게 되네요. 남편은 마치 처음부터 절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다는 듯 말을 하며 저에게 상처 주려고 했지만 이미 남편의 실체를 알고 수많은 실망을 했던 전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이 이런 놈인 줄 충분히 알았던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혼을 마음먹어서 그런지 남편의 그런 개소리에도 썩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날 구박하는 남편이 곧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당신은 내 돈 보고 결혼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집 망하자마자 바람난 거야? 그래, 제주 좋다. 나도 네가 그럴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아주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재미가 좋아 보이더라. 그럼 나도 차라리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할 걸 그랬네. 그랬더라면 우리 집 망하고도 내가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시댁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치? 넌 우리 집 망했다고 지금 개무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넌 우리 집 도움 많이 받지 않았니? 근데
난 니네 집 도움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다. 시댁에서 받은 거라곤 쓰레기 같은 남편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이제 곧 반품하게 생겼으니. 아유, 그러고 보니 그땐 나도 철이 없었지.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그 사랑이 진심인 줄 알았으니까 말이야. 이딴 게 사랑일 줄 알았더라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었을 텐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싶어. 그래서 이제 정산하려고. 이혼하자 이거야? 아이고, 그런 말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고 그러나? 지금 상황에 이혼해봐야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나마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난 너만 참고 산다면 너랑 같이 살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굳이 이혼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 듣고 이혼 같은 귀찮은 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넌 이혼하느니 많이 말할 처지가 못 돼. 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그냥 해야 하는 거지. 애초에 귀책 사유도 너한테 있고 모든 잘못을 네가 저질렀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뭐? 귀책 사유? 그게 뭔데? 이혼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단 말이지. 바람 피고 다니는 놈이 이혼당할 줄 모르고 그런 것도 안 알아봤어? 아, 진짜. 이래서 죄를 지어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당신은 앞으로 재혼은 조심해야겠다. 이혼 귀찮다면서 이혼만 여러 번 할 순 없잖아. 그렇게 제가 남편과 으르렁거리며 남편의 길을 꺾어 누르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시모의 심기가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언제 손찌검을 하려나 싶어 시모를 주시하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열을 받았는지 성질을 내며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내가 듣자 하니 이것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감히 내 아들을 깔봐? 그래서 네가 뭐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혼하겠다 이거냐? 아유, 네가 아직도 철 모르고 이혼 같은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해도 결국 이혼해서 손해보는 건 너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도 이혼한 여자한테 손가락질 안 할 줄 알아?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이혼에 우리 아들 탓만 있겠니?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무슨 하자가 있나 생각할 거고 다들 너를 이혼녀라고 입방아에 올릴 거야. 그런 꼴탕 아까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유, 뭐? 귀책 사유? 진짜 너 진짜 끝까지 분수를 모르는 년이구나.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귀책 사유는 남편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 너도 잘한 것만은 없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냥 살아라. 원래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너만 별난 것 아니고 내 아들만 나쁜 거 아니다. 넌 곱게 자라서 애가 응? 너무 참을성이 없더라. 그게 아니고요. 귀책 사유는 어머니한테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알아봤더니 시어머니한테도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어떻게 남편한테만 책임이 있겠어요. 그 자식 잘못 키운 어머니 책임도 있고 매번 그런 아들 편만 들고 절 매도한 어머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혼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따져 물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 안일에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변호사 구하시려면 돈 많이 드실 텐데 철없는 아들이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네가 기어이 지금 우리 집안에 사다를 내겠다 이거냐?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부잣집 딸이라고 떠받들어 줬더니 저게 기어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올라서 놀고 있네. 이 썩을 것. 그런 발언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저 지금 어머니 대화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폭언에 의한 피해 사실로 입증할 수 있으니까 위자료 조금이라도 아끼시라면 조심하세요. 어머니 돈도 없으시다면서 미운 저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엄마 우선 참아. 제가 저래봐야 별것 없을 거야. 응? 지금 그냥 허세 부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괜히 넘어가서 도발당할 필요 없어, 엄마. 그래봐야 망한 집구석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 법 운운하면서 잘난 척하는데 그래서 변호사 구할 돈은 있어? 지금도 남의 집 빌려서 잔치하는 주제. 아휴, 하여간 허영만 가득해선. 역시 사람의 편견과 생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보여주는데도 제 얘긴 전혀 듣지 않고 절 무시하고 있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이제 곧 밝혀지겠죠. 전 여전히 그 집이 저희 집이라 믿지 못하는 남편과 시모 앞에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착각과 달리 그 집은 정말 저희 집이 맞았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철이 없고 과거의 영광을 못 잊었다고 한들 철없이 남의 집을 빌려 자랑할 만큼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가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주소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사돈 이름이잖아. 너희 집 망한 거 아니었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장인어른 사업 다시 잘 되신 거야? 그래서 이 집 사신 거야? 이젠 내 말을 좀 믿겠어? 그러게 사람들이 속고만 살았나? 아니면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라 남을 못 믿나? 꼭 이렇게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줘야 정신들을 차리더라. 그래, 여기 우리 집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내 처지 걱정할 일은 없겠지? 이혼 변호사 못 구할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이미 최고의 이혼 변호사들이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장인어른 분명 쫄딱 망했다고 그러시지 않았던 거야? 근데 무슨 수로 이 집을 샀어? 내 동생 인호가 머리가 좋은 거 알지? 당신이 맨날 처남은 잘난 체를 너무한다고 싫어했었잖아. 당신 같은 모자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잘난 우리 동생이 크게 성공을 했거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처남이 무슨 일을 해? 이 괴짜 같은 처남 제대로 취업도 안 하고 무슨 사무실 차려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었어? 당신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게임 사업하면 다 놀고 먹는 줄 알아? 우리 인호 엄청나게 잘 나가거든. 이 집도 동생이 번 돈으로 산 거야. 인호가 개발한 게임이 대박을 쳐서 미국 게임 회사에 비싼 돈을 받고 팔았거든. 근데 그렇게 받은 돈이 얼마였더라? 2억 달러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받았더라고. 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뭐 몇억 하는 거니? 아니 그런 돈으로 이런 집을 산다고? 야, 여기가 그 정도밖에 안 하겠니?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유, 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주하나. 그게 진짜야? 2억 달러라고? 예, 너 제 말 뭐하러 듣고 있니? 더 들을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그냥 무시하고 가자. 엄만 좀 조용히 해. 2억 달러면 3천억이 넘는 돈이라고. 뭐야? 달러가 그렇게 비싼 거야? 제가 남편과 시모 앞에서 다시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능력 좋은 저희 동생 덕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던 만큼 똑똑했던 동생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담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저나 동생은 부모님 사업 일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죠. 저야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꾸리기를 선택해 이 지경이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개발하기 좋아했던 동생은 사무실을 차려 게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크게 돈이 될 만한 것도 아니었고 못 모르는 제 남편이 무시할 만큼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던 중 동생이 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게임이 대박이 터졌던 거죠. 그리고 그 대박의 기운을 몰고 미국의 큰 게임 회사에서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생은 다른 회사에 팔기보다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필 그 시기에 저희 집안이 망하면서 가족을 생각한 동생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2억 달러, 하나로 2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자식 같은 게임을 넘겼던 겁니다. 덕분에 앞으로 부모님의 노후 걱정은 없으실 수 있었고, 동생은 엄마의 칠순 생신 선물로 성북동에 100억짜리 주택을 매입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오늘 친정엄마의 생신을 준비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덤으로 저의 새 출발을 같이 축하하기로 했고 말이에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나와 우리 친정을 무시한 시댁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휴, 어머님이야말로 이렇게 순진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도 모르고 계속 빈정거리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눈치 없게 구시니까 제가 잘해드리고 싶다가도 싫어지는 거예요. 뭐 덕분에 콩고물 바라던 시댁에 떡 안 떼어준 게 다행이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셨더라면 제가 시댁에 친정재산 퍼드렸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리 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요. 여보, 그럼 이제 장인 장모님 완전히 회생하신 거야? 아야, 이 처남이 역시 똑똑하다 싶더니 대단한 일을 해내는구나. 2천억이라니, 그 돈이 다 얼마야? 그치? 내 동생 대단하지. 근데 당신 갑자기 태도가 너무 바뀌는 거 아니야? 내 동생 괴짜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큰돈 벌었다고 하니 대단하다 그러네. 나도 당신 칭찬 좀 해줄게. 그렇게 태세전환 빠르고 아부 잘 떠는 당신도 대단해. 역시 당신은 남 밑에서 굴러야 잘 어울려. 그치? 여보, 내가 잘할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이혼 얘기는 없던 일로 하자. 응? 우리 좋았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치? 그러게, 좋았던 시절도 있는 줄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어쩌지? 오늘 당신이 날 돈만 보고 결혼했던 거라고 솔직하게 실토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잘 될 일은 없게 되어버렸어. 그러게, 끝까지 가식이라도 떨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아무튼 당신이 그래봐야 더 이상 소용 없어졌으니까 괜한 일로 힘 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에 그만 나가줄래? 이제 우리 엄마 칠순잔치 해야 하거든. 집 구경 다 했으면 어서 꺼져.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까 한 말은 그냥 내가 좀 홧김에 뱉은 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이 말은 진심이야. 정말이라니까 여보. 나 버릴 거 아니지. 내가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할 말이 끝난 제가 이제 꺼지라고 말을 하는데도 남편은 말을 바꾸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끈 떨어진 연처럼 대하더니 제 동생이 수천억을 벌어 저희 친정이 다시 부흥했단 말에 태도가 달라졌던 거죠.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버린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진심으로 여길 거라 생각하는지 저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줄 가치도 없다 생각하며 전 엄마의 생신을 즐기러 정원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모가 끝까지 쫓아나왔죠. 이제 우리 파티하니까 꺼지라니까.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여보, 내가 사위인데 가긴 어딜 가. 장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갈게. 에? 그래, 내가 사돈께 축하를 해드려야지. 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가자. 응? 그렇게 두 사람이 끝까지 절 따라 나왔지만 그 자리에 그 두 사람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이미 가족들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엔 마침채 이혼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도 자리에 계셨거든요. 장모님, 저 최서방입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이요. 장모님, 저 보고 싶으셨죠?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난 내 생일에 자네를 초대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어려울 땐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장모라고? 내가 자네 말을 좋게 들을 것 같은가? 아유, 장모님, 그거 전부 오해이십니다. 아무래도 인주가 뭔가 오해하고 섭섭해한 것 같은데, 저 장모님이나 저 같은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저희 아들이 얼마나 경우 바른 아이인데 그랬을 리가 있나요? 뭔가 속상하신 게 있으셨더라도 기분 푸시고 이해해 주세요. 피차 자식 키우는 입장에 너무 박하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돈이야말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하시죠.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인간들 곧 나갈 거야. 아, 가기 전에 여기 인사해. 내 이혼 준비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변호사님, 서류 가지고 계시면 지금 주세요. 아무래도 이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서류라도 보여줘야겠다 싶거든요. 전 말귀 못 알아듣는 남편 면전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 떨어진 남편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이혼 못해.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 그 여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잠깐 방황했을 뿐이야. 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당신한테 헌신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더러운 손 어딜 갖다 대. 너 같은 거랑 하루도 더 살 생각 없으니까 이혼 서류 들고 꺼지라니까. 그리고 네가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돈 없이 못 사는 거겠지. 그러게 왜 우리 집을 무시했어. 이렇게 되니까 후회되지. 후회가 막심하지. 아마 별일이 없으면 우리 집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을 거야. 있는 돈 가지고 이자놀이만 해도 3대가 편안하게 먹고 살겠지. 근데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수준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당신 인생에 가장 빛나던 동아줄을 놓치고 어떻게 사는지 평생 되새기며 살라고. 아가, 예, 내가 다 잘못했다. 사돈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렴. 우리가 이대로 어떻게 가겠니? 내가 자식 이혼시키고 어찌 살아. 나 못 간다. 나 여기서 못 나가. 어머니, 여기 정 계시고 싶으시면 일이나 좀 하실래요? 지금 하고 계신 행색이 딱 파출부에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좋은 파출부 자리 좀 알려드릴까요? 짧았지만 저희 엄마가 경력이 있으셔서요.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재산 분할해서 이혼하면 어머니도 아들한테 더 이상 용돈 받기 어려우실 텐데. 그럼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겠죠? 100세 인생 산다는 요즘 7순이면 아직 한창이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에게 제대로 개망신을 준 전, 사람들을 불러 그 두 사람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팔다리가 붙잡혀 쫓겨나는 와중에도 못 나간다며 이혼은 못한다며 울부짖었지만 그래봐야 이혼 소송은 결국 저의 승리였어요.
그 후로 몇 번이 남편이 친정에서 지내는 제 마음을 돌리겠다고 집 앞으로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들을 불러 남편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몇 달간의 지겨운 이혼 소송 끝에 결국 전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아냈고 덕분에 전 남편은 깡통 신세가 되었겠네요. 물론 제가 그 돈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싶었지만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던 인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수가 없다 싶네요. 그렇게 전 돌싱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후회와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한다고서 살림한다며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며 지금은 다시 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 다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